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스테레오 탄생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스테레오 음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있는 뒷산에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뒷산에 덤불이 있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 고양이 소리가 납니다. 그럼 고양이 소리가 나면 바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고양이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러면 숲풀 속에 고양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정면에 고양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면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면에 고양이가 있으면 우리 양쪽 귀에 동일한 순간에 동일한 크기로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정면에 그 어딘가에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고양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움직이면 왼쪽으로 움직여가면 우리는 바로 정면에서 왼쪽으로 고양이가 움직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으로 간 만큼 우리 왼쪽 귀에 더 빠르게 더 큰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하도록 하죠. 그림에서 보는 이런 그림에서 왼쪽 스피커 자리에 마이크를 하나 놓고 오른쪽 스피커 자리에 마이크를 하나 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고양이는 왼쪽 스피커 가까이에 있어요. 만약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내면 왼쪽 마이크에 좀 더 빨리 좀 더 큰 소리로 녹음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고양이는 없이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에 마이크에 녹음된 소리를 그대로 재생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고양이가 없이 스피커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듣게 되면 당연히 왼쪽 스피커 근처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히 왼쪽 스피커에서 더 빠르게 더 큰 소리로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테레오의 원리를 이해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처럼 원시적이긴 하지만 스테레오로 만드는 입체감은 실제 소리를 그대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물의 위치를 소리로 파악할 때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유추해서 인위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양쪽에 다른 소리, 즉 순간과 크기가 다른 소리가 들렸을 때 입체적으로 특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신호를 어떻게 수록하고 어떻게 재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초창기에는 두 개의 음반에 별도의 소리를 심어서 동시에 톤함을 내려서 두 개의 카트리지로 별도로 플레이해서 한쪽 귀와 한쪽 귀로 듣게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해서 실패했죠. 또 하나는 하나의 판에 두 개의 소리꼴을 심어서 두 개가 붙어있는 두 개의 카트리지가 서로 다른 신호를 읽어서 우리 귀에 들어오게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편에서 설명했듯이 소리꼴 하나도 그 당시의 기준으로 4분에서 5분, 길어야 한 6, 7분 정도의 소리만 수록할 수 있었는데 그 좁은 시간 동안 수록할 수 있는 거를 두 개로 나누면 그게 절반으로 줄어들죠. 수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라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요. 웨스턴 일렉트릭은 에디슨의 포노그래프의 수직 기록과 에밀 베를린의 수평 기록을 한 소리꼴 안에 넣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는 아주 좋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판을 듣다 보면 판에 편심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꼴에 편심이 나면 재생을 할 때 톤함이 슥슥 한 바퀴 돌 때마다 좌우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직과 수평 신호 중에서 수평 신호에 영향을 주고 수직 신호에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좌우에 동일하게 영향을 못 주고 한쪽 신호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반대로 판이 휘어져서 토남이 재생할 때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평 신호는 문제가 없는데 수직 신호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좌우 신호가 별도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좌우 신호의 통일성이 깨지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있는데 EMI의 알렌 블룸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지 않고 45도로 하면 좌채널과 우채널을 45도로 하면 우아래로 움직이든 판이 휘어서 그 다음에 센터가 판의 구멍이 삐뚤려 뚫려 갖고 좌우로 움직이든 좌우 채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좌우의 채널 간의 영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요. 그 뒤로 이것이 바로 실행이 되진 못하고 1950년대 들어서 음반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있게 됩니다. 입체 음향을 듣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생기면서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그 이전에 EMI에서 했던 이거를 받아와서 이걸 좀 더 다듬어 가지고 45회전에 좌채널 우채널을 씹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RIAA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제안하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모노 바늘과의 호환성입니다. 45도로 좌우로 이렇게 분리해서 배치를 하면 모노 바늘 팁이 모노 시대에는 25마이크로에서 17마이크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바늘 끝에 사이즈만 줄이면 모노 바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좌우 신호만 검출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재생에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스테레오 바늘 모노 바늘로 긁어도 소리 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호환성의 문제까지 해결을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포너 커브는 업체들 사이에, 레코드 회사들 사이에 합의와 기술적인 토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스테레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통일도 필요가 없고요. 리아에서 이거를 제안한 뒤로 레코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스테레오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테레오 음반을 발매를 하고 보니 모노 음반보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좋았던 겁니다. 좀 더 잘 팔렸던 거죠.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음반사들은 앞다투어 스테레오 시스템을 채용해서 스테레오 레코드를 발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업과 마케팅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음반은 거의 모든 경우에 스테레오라고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스테레오면서 모노 바늘도 호환이 가능하다, 컨베러블 모노라고 표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모노반은 그냥 아무 표기도 없이 발행되다가 스테레오가 나오면서 구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스테레오 시대에 들어와서 최초로 모노로 만들어진 레코드에는 모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 스테레오가 대세를 장악하면서 모노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면서 모노 레코드라는 걸로 정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스테레오 초기에는 이 스테레오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연속된 스펙트럼의 3000 무대 공간을 그려낼 수 있는 게 스테레오인데요. 두 개의 스피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한쪽에는 가수를, 한쪽에는 반주조 악기를 배치하는 그런 웃지 못할 스테레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노를 스테레오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유사 스테레오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짧은 시간 유행하고 바로 사라졌어요. 스테레오 시대의 초창기에 이름을 날린 대표적인 게 RCA의 리빙 스테레오인데요. 이 음반입니다. 이 마크가 선명하죠. 이처럼 스테레오는 음반 시장을 강타하면서 음반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도 LP 음반 중에 스테레오와 모노 중에 대부분, 거의 대부분 스테레오 음반이 훨씬 더 비쌉니다. 모노 음반이 더 비싼 경우는 아주 찾아보기 아주 힘들죠. 스테레오 시대가 되면서 초기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데카트리라고 하는 최소한의 3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2개의 스피커로 좀 더 다양하고 더 넓은 3차원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경우 각 악기마다 1개의 마이크를 배치해서 수십 배에서 심지어 100개가 넘어가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악기 바로 앞에서 직접 음을 캐치를 하고 홀 전체의 잔향은 앰비언스 마이크라고 천장에 달아서 설치를 해서 수십 개가 되는 채널들의 소리를 직접 매만져서 이걸 멀티 채널 녹음이라고 하죠.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음반을 만들어내는 시대에까지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테레오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